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영어 총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길게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번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중에서 중상 정도 레벨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교를 좀 한번 해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올해 6월 모의고사가 진짜 어려웠죠. 이게 제가 알기로 1.4%인가? 1등급 비율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작년 수능이 4.7%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수능과 올해 6월보다도 더 쉬운 난이도, 제가 완벽하게 예상하기 좀 어렵지만 7%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작년 6월 정도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제 기억에 8% 정도 나왔거든요. 이번 시험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7% 내외 정도로 잡히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뭐 6%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6월에 비해서 좀 많이 쉬웠던 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아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보시고요. 오답률 상위 5등은 이러합니다. 1등이 어휘추론이었고요. 정답률 21.4%. 얘는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얘가 그렇게까지 어렵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아마 이제 해설에서 제가 얘기하긴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맥락을 좀 잘못 잡거나 subject라는 표현을 모른다거나 이랬을 때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은 뭐 34번, 36번, 32번, 33번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정답률을 한번 쭉 이렇게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번 6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뭐 10몇 프로, 여기도 10몇 프로, 여기도 10몇 프로, 여기도 10몇 프로까지 갔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2배 이상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1등급 비율도 한 6%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좀 무난했던 시험이었고요. 킬러 문학 이슈 도입된 이후로 영어가 계속 되게 어려웠다가 되게 이례적으로 최초로 조금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총평을 한번 쭉 진행해 보고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평이한 난이도였다고 확실하게 제가 못을 받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6월보다 어렵게, 6월만큼 어렵게 느껴졌다면 6월부터 9월까지의 그 시간 동안 내가 영어 공부를 많이 소홀히 했다라고,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확실히 6월보다는 꽤나 쉬운 시험이었다는 게 풀면서 체감이 됐어야만 합니다. 점수도 당연히 한 10점 정도는 올랐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6월과 유사한 난도, 그래서 1등급 비율도 유사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빈칸 추론에서 함정선지라는 건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기 쉽냐? 그렇진 않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여전히 함정선지들을 좀 내고 있는데 지문의 소재가 되게 쉬웠어요, 이번에. 그래서 특히나 더 여러분들이 함정에 안 속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좀 특징적인 게 순서 삽입 유형이 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아마 36번부터 39번까지 중에서는 36번을 제외하고는 안 틀렸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내가 순서 삽입에서 문제를 틀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취약한 겁니다. 남은 2개월? 남은 2개월 동안 얘네들을 정말 잘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유형을 틀렸는지 지금부터는 약점을 공략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모든 유형을 골고루 틀렸다. 그러면 기본기가 좀 부족한 상태일 거고요. 특정 유형이 계속 헷갈린다라고 할 때는 남은 2개월 동안 그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4번. 이게 제가 이번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웃긴 사건인 것 같기도 한데요. 내용일치 유형 정답이 2번이에요. 그죠? 이게 좀 이례적이었죠. 근데 제 수강생들은 부디 이거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슈퍼노바부터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 1까지 해서 도표, 내용일치, 어휘추론, 문장삽입, 정답 1, 2번 나올 수 있다는 거 수도 없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표가 됐든 내용일치가 됐든 앞에서부터 읽는 연습하셔라 이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앞에서부터 읽나 뒤에서부터 읽나 그렇게 시간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20초 아껴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빈칸 추론 20초 더 드리면 풀 수 있나요? 못 풀잖아. 그러니까 내용일치라도 맞히자고. 이거 틀리신 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1번이나 2번을 안 읽었거나 2번 선지의 1937년이라는 그 기준을 안 보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둥지둥하거나 듣기 풀면서 대강 읽지 마시고 요즘은 내용 일칙 쪽에서도 약간의 변별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감안하셔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수능은 이것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요. 거의 확실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시험은 생각보다 꽤 쉽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수능은 국룰입니다. 6월이 어렵고 9월이 쉽고 수능이 다시 어려워지는 이 기조는 너무나도 많이 반복됐던 패턴. 그러니까 수능이 이것만큼 쉬울 거라 생각하는 건 되게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는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6월만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적어도 6월과 9월 사이의 난이도 정도라고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전략 한 번만 얘기할게요. 수능은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특히나 우리가 6월부터 이것보다 더 쉽지는 절대 않을 거거든요. 9월 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1%대부터 한 6, 7%대까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요 중간 어딘가로 출제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작년 9월, 작년 수능 그 정도 난도로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험이 만약에 어려웠다면 기본기 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요거 생각 한번 하시고 마지막 어렵게 연습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너무 어려운 것만 보면 갑자기 시험이 쉬워졌을 때 확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난이도의 컨텐츠를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2랑 쉘터 백제가 부교재로 나가게 될 거고 요거에 대한 안내 영상을 제가 따로 한번 촬영을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요 8회차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6월만큼 어려운 시험부터 이번 9월만큼 쉬운 시험까지를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양한 상황을 연습시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난도의 컨텐츠를 계속 매주 반복적으로 응시해 보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그 상황에 대비해 본 적이 있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하반기 커리큘럼을 이렇게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맞춰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제 연간 커리큘럼 한 번만 쭉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구문, 독해, 어법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색깔 표시한 거는 지금 시기에 듣기에 가장 적합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퍼노바가 이제 소량 재입고가 될 겁니다. 지금 곧 조만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아마 재고가 소진될 것 같은데 슈퍼노바는 이제 앞으로 소량 재입고만 해두고 그 뒤로 이제 추가 입고 계획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자, 그러니까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2를 보셔야 돼요. 이게 다음 주에 개강이 되는데 현장 강의 버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개강 일자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시즌1 말고 2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모가 반영된 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아직 문항 인쇄 안 넘겼거든요. 구모 기조 반영해서 수정할 것들 수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시즌2를 따라오셔야 더 최근 데이터들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즌1도 이제는 권장하지 않아요. 시즌2로 따라오시기를 권장하고 쉘터 백제가 부교재로 같이 나가게 될 건데 파트 1, 파트 2에서 여러분들 주간지처럼 하루에 4문제씩 푸는 그런 컨텐츠가 같이 나올 겁니다.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하시고 과제처럼 쉘터 백제를 푸시고 이렇게 후반기는 심플하게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법인데요. 내가 아직 어법이 안 잡혀 있다면 오라클 한 일주일이면 들을 수 있거든요. 요 정도만 투자해서 한번 수강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능 전까지 밑줄 친 녀석들을 따라오는 게 가장 핵심적일 것 같고 만약에 내 기본기가 부족하다면 얘네의 기본기를 다뤄주는 강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상 이번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후반기 커리큘럼 따라오면서 부족한 걸 메워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남은 2개월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총평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모든 과목이 전반적으로 다 쉽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육모랑은 완전 다른 결이죠. 육모 때는 다 어려웠잖아. 이번엔 다 쉬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일 것 같으세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이 이렇게 나와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영어는 뭐 상관이 없죠. 근데 영어는 제가 보기엔 수능이 이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 않고 아마 적절한 변별력을 육모와 구모 중간 어딘가로 딱 합의를 해서 이제 그렇게 수능이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을
희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지금 이거 되게 위험한 신호예요. 수능이 얼마나 어려우려고 구모에서 이렇게까지 밑밥을 까는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주요 문항 해설들 들으면서 오답 꼭 하시고 저희는 향후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2라는 커리큘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